이제 이런 표현을 좀 먼저 볼게요. 대응된다. 그냥 뭐 이게 뭐 배우는 건 아니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대응된다라는 표현이 이제 뭐냐면 어떤 집합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린 어떤 집합이 있고요. 또 다른 집합이 있어서 여기 있는 원소가 여기 있는 원소랑 둘이 이렇게 무언가 어떤 규칙에 의하여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대응이라고 해요. 오케이. 그때 이제 뭔가 연결이 될 때 선택을 하는 입장인 변수들이 있고요. 선택을 받는 입장인 변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함수에서는 주로 이제 x라는 집합과 y라는 집합을 주로 많이 쓰죠. 그래서 x라는 집합 안에 어떤 원소 하나를 이렇게 고르시면 y라는 집합 안에 있는 어떤 원소로 이렇게 대응이 될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이렇게 이 집합 x 안에 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에 어딘가로 대응이 될 거예요. 대응되는 값은 전부 다 다른 걸로 가도 되고 뭐 같은 걸로 가도 크게 상관없어요. 알았죠? 즉 여기 있는 모든 애들이 빠짐없이 하나씩 다 대응만 하면 됩니다. 오케이? 이런 두 개의 집합이 대응되고 있는 이 관계를 함수라고 부릅니다. 됐나요? 그 프린트에 봐봐. 이 함수 두 집합 x, y에 대하여 x의 모든 원소 각각에 대하여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말이 좀 길고 이상하게 복잡하게 어렵게 써 있는데 실제로 학교 책들에 이딴 식으로 써져 있어요. 알았죠? 대응할 때 이 대응을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하고, 뭘 함수라고 한다? 이 대응을. 그렇지? 이런 대응 관계를 두 집합 사이의 대응을 함수라고 한다고 해요. 알았죠? 즉 함수가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x라는 집합에서요 두 집합 간의 대응 관계를 나타낸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때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으로 대응될 때 x를 정의역이라고 부릅니다. 이 x를 정의역이라고 부르고요. 집합을. 근데 정의역이라는 단어는 집합이야 기본적으로. 이 y라는 집합을 치역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정의역 안에 있는 원소들을 독립변수라고 부릅니다. 독립변수. 뭐냐면 아무거나 하나 내 맘대로 골라도 된다 이거지. 이 안에 1을 고르면 1이 어디에 선택될 거고, 근데 2를 고르면 2는 어디에 선택될 거지. 여기서 1을 고르나 2를 고르나 그건 내 맘이야. 내가 1을 관찰하고 싶으면 1을 관찰하는 거고, 2를 관찰하고 싶으면 2를 관찰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독립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녀석은 종속변수라고 합니다. 치역, 공역 안에 있는, 여기 미친놈 왜 치역이야? 공역입니다. 공역이라고 하는데 공역 안에 있는 원소를 종속변수라고 합니다. 뭐냐면 종속변수는 내가 고르는 게 아니고 내가 독립변수 하나를 고르면 그 독립변수가 어딘가에 대응이 되면서 선택을 받아지는 거예요. 무언가에 종속돼, 무언가에 속해 있는 거지. 이 숫자는 얘한테 속해 있다 정도로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 안에 있는 내가 선택을 할 수 없는 무언가 결과에 받아지는 그 변수들을 그 종속변수라고 부릅니다. 알았죠?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안 나오니까. 여기도 안 써 있어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자, 일단 어쨌든 선택을 하는 이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을 정의역이라고 부르고,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집합을 공역이라고 부릅니다. 이 안에 있는 건 모두 다 선택받아야 할 의무는 없어요. 알았죠? 여기 있는 애들은 모두 다 하나씩 선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내가 정의역 안에 원소인데, 정의역은 언제나 집합이니까 꼭 숫자일 필요 없어요. 집합의 원소는 서로 구분이 가능한 것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숫자도 집합일 수 있고 어떤 학교 이름도 집합일 수도 있고 사람 이름도 집합일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 그치? 내가 어떤 집합에 들어가 있어. 정의역 안에 원소야. 오케이? 자, 이런 함수지. 마음에 드는 여학생을 내가 남학생 고딩 인범이에요. 마음에 드는 여학생 고르래요. 내 앞에 공역에 고를 수 있는,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 그치? 그냥 예를 드는 거야. 알았지? 여자애들 막 기분 나빠서 지금 시대가 어느 그러면 안 돼, 얘들아. 알았지? 자, 10명이 있어요. 10명 이렇게. 10명 중에 봤더니 있잖아. 얘도 예쁘고 얘도 예쁘고 얘도 예쁘고 나 3명 고를래. 이러면 안 된다고. 알았지? 얘가 이곳에 2개 이상 대응되면 안 됩니다. 알았지? 또 뭐야, 다 별론데?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도 선택을 안 하는 것도 안 됩니다. 알았지? 정의역의 모든 원소는 딱 한 군데씩으로 반드시 대응이 돼야 돼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 여자애들 집합 중에 내가 이제 여자야, 알았지? 내가 김태희 뺨치게 생겼어. 이러면 얘도 나 좋다고 하고 쟤도 나 좋다고 하고 얘도 나 좋다고 할 거 아니야. 이런 건 가능해. 오케이? 근데 있잖아, 내가 여잔데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는데 여자야. 그러면 얘도 나 선택 안 하고 쟤도 선택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알았죠? 공역의 원소는 항상 선택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알았지? 됐죠? 자, 용어 설명들이 이제 계속 하나씩 나올 건데요. 함수값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함수값. 순서쌍 이런 용어들이 나와요. 어딘가 다 써져 있습니다. 순서쌍은 여기는 어딘가 순서쌍도 나옵니다. 자, 뭐냐면 이제 x에서 y로 가는 어떤 함수가 있습니다. 어떤 함수 f 땡땡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이 f 표시를 그냥 이런 데다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알았지? 자, 이렇게. 그럼 이 x 안에 x라는 원소가 있고요. 이 y라는 공역의 원소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안에 어딘가 a라는 원소가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정의역의 원소이기 때문에 얘는 어딘가로 반드시 대응이 되겠지, 그치? 그 대응되는 이 선택받는 원소를 내가 b라고 해볼게요. 알았죠? 그럼 우리가 중딩 때 이런 표현을 썼었죠. f a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의가 a의 함수값이라는 뜻입니다. a의 함수값이고요. 즉 정의역 안에 이 a라는 원소가 대응되는 집합 y의 원소를 a의 함수값이라고 부른다고 알았지? 즉 누구? b. 이해돼? 즉 이렇게 씁니다. f a는 b라고 우리가 많이 썼던 이런 표현들 있잖아, 그치? 이게 무슨 표현이냐? 정의역의 a라는 원소가 공역 안에 b라는 원소에 대응이 됐어요. 그런 표현이라고 해. 알았지? 그럼 순서쌍이라고 하는 건 x좌표와 그 정의역의 원소와 이 정의역이 선택한 원소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쌍에 순서를 두 개를 한 쌍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순서쌍이라고 부릅니다. 뭐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그치? 그쵸? 그쵸? 자, 여기서 중요한 집합이 하나가 나와요. 치역. 치역이 좀 중요한 개념입니다. 치역이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치역은 뭐냐? 정의가 함수값 전체 집합이에요. 즉 선택받은 여자애들만 모아놓은 거지. 선택 못 받은 애들 빼고. 선택을 한 번 받든 두 번 받든 세 번 받든 이 함수값이 되는 요 해당되는 녀석들만 다 모아놓은 집합을 치역이라고 합니다. 알았지? 치역을 집합으로 뭐라고 쓰냐면 보통 fx라고 이렇게 씁니다. 라지 x 라고 써서 집합인데요. 원소가 fx를 원소로 갖습니다. 요 x는 뭐야? 정의역의 원소. 이걸 치역의 정의가 이렇게 많이 쓰여져 있어요. 치역 써져 있죠, 그쵸? 거기서 다 써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그냥 다 용어 설명입니다. 알았죠? 용어 설명이고요. 자, 함수의 상등. 자, 이제 우리 어떤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가 같다라고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이게 필요충분 조건이 되거든. 필요충분 조건. 즉 두 함수가 같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라고 해도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두 함수는 같은 함수입니다 라고 하셔도 됩니다. 알았지? 자, 첫 번째 f와 g의 정의역이 같아야 합니다. 자, 공역은 보통 대부분 문제에서 언급이 별로 안 돼 있거든. 공역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으면 그냥 공역은 실수 전체의 범위로 잡고 생각하시면 돼. 알았지? 공역에 대한 언급이 따로 없을 땐, 자, 봐봐. 이런 거, 이게 되게 웃긴 건데, 공역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일단은 우리는 공역은 실수 전체라고 알아두세요. 알았지? 근데 이 말이 좀 이따 조금 바뀌어요. 알았지? 좀 이따 저 뒤에 가서는 공역에 대한 언급이 없을 땐 공역을 좀 다르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걸 좀 구분을 지어줄게요. 어떤 상황은 실수 전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상황은 또 다르게 생각을 하는지는 좀 이따 구분을 해주고요. 두 번째, 그럼 그 정의역 내 모든 원소에 대하여
정의역의 어떤 원소 하나를 골랐어. 정의역이 같으니까. 그러면 F의 정의역의 X, 그 X는 얘의 정의역도 되겠지, 그치? 그러면 반드시 F라는 함수에서 이 X가 대응되는 값도 있을 거고 G라는 함수에서 대응되는 값도 있을 건데 그 대응되는 값들이 전부 다 각각 일치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의역의 원소가 1, 2, 두 개 있었으면 F1하고 반드시 G1하고 같아야 하고요. F2하고도 G2하고도 같아야 한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오케이? 이런 상황 조심해줘야 된다는 거야. F1이 2가 나왔고 F2는 1이 나왔어요. G는 G1이 1이 나왔고요. G2가 2가 나왔습니다. 그럼 결국 얘 치역이 이제 함수값 다 모아놓으면 1, 2고요. 그쵸? 얘 치역도 함수값 다 모아놓으면 1, 2죠. 그럼 정의역은 둘 다 1, 2 이렇게 두 개 가지고 있고 얘도 치역을 확인해보니 1, 2고 얘도 치역을 확인해보니 1, 2니까 그 함수는 같은 함수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숫자가 대응되는 길이 얘네들끼리 같고 얘네들끼리 같아야지만 같은 함수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함수가 같다고 하면 두 함수의 치역도 당연히 일치할 거야. 그치? 왜? 하나하나 대응되는 값이 다 같을 거니까. 근데 그 역인 치역이 일치하는 함수라고 해서 두 함수가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알았지? 이게 보기로 종종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틀린 명제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 조건 1, 2 이렇게 두 개가 써져 있죠. 그쵸?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역시 함수의 그래프의 집합으로서의 정의를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그래프의 집합으로서의 정의. 소리 잘 나오고 있냐 저거 뒤에? 마이크? 거기서 들려? 아니, 목소리. 그치, 저거 그래, 그치. 그래프.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프의 집합 표현입니다. 우리가 맨날 그래프 하면 무언가 갖다가 좌표 평면에다 그리는 것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항상 그것만이 그래프는 아니고 그래프라는 걸 집합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그 그래프를 좌표 평면에 기하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았지? 똑같은 그래프도. 자, 그래프는 정의가 순서상 전체 집합이에요. 즉 집합이기 때문에 그래프니까 이제 보통 G를 많이 쓰거든요. 원소 하나가 뭐라고 써져 있습니다. x, fx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원소. 그러니까 즉 순서상 하나가 원소 한 개인 거예요. 알았지? 근데 이 x는 뭔데? 당연히 정의역의 원소입니다. 이렇게 쓰면 이게 집합의 그래프의 집합으로서의 표현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정의역의 원소가 1, 2, 3 이렇게 있고요. 함수 fx라는 녀석이 x제곱 이렇게 돼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봐봐. f1 얼마야? 1. 그럼 이런 순서상이 만들어지죠. 1, 1. 그치? f2 얼마야? 2,4라는 순서상 만들어지고 f3 얼마야? 3,9라는 순서상이 만들어지는데 순서상 총 몇 개? 이게 전부 다지. 그치? 이거를 이 세 개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 이게 요 함수의 그래프를 집합으로 표현해 놓은 거다. 이런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그치? 그 안에 있는 걸 모든 지점을 다 순서상을 다 찾아서 그걸 다 가지고 있는 집합이 함수의 그래프고요. 우리가 좌표 평면에 그렸던 건 기하적 표현인데 그럼 자, 2차 함수의 그래프는 곡선이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자, 중요한 건 이 선이나 직선이나 곡선이나 우리가 그렸던 중학교 때 배웠던 1차 함수, 2차 함수 우리가 정의역이 뭐네 이런 얘기 하면서 그렸나? 안 그렸지. 정의역에 대한 언급이 없을 땐 정의역 역시 실수 전체를 정의역으로 잡거든요. 그럴 땐 실수 모든 지점에 대해서 각각의 함수값이 있고, 그치? 그럼 각각의 순서쌍들이 있고 그 점들을 이 순서쌍 하나를 좌표 평면에 점 하나로 찍을 수 있잖아. 그 점들을 막 다 찍어봤더니 부드러운 곡선이 되더라. 지금 이런 얘기인 거야. 요 함수의 그래프를 좌표 평면에 나타내 보세요 라고 하잖아. 그럼 1,1에 점 하나, 2,4에 점 하나, 3,9에 점 하나, 점 3개가 이 함수의 그래프인 거예요. 지금 말하면서. 이해됐니? 즉 함수의 정의역이 어떻게 설정이 됐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1차 함수도 직선 전체가 될 수도 있고 직선의 일부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점 몇 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알았지? 그래프는 항상 1차 함수의 그래프는 맨날 직선이에요. 이러면 안 되고 실수 전체를 정의역으로 갖는 1차 함수의 그래프는 직선입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 말이겠지. 그치? 그래서 그래프는 맨날 선이에요. 이거 진짜 틀린 말이라고. 점이 몇 개일 수도 있고 그건 누가 정한다? 정의역이 결정을 할 겁니다.
알았지? 항상 그래서 어떤 함수의 정의역 관찰 잘 하셔야 되고요. 또 치역을 관찰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자, 여기까지는 그냥 기본적인 개념들 받아들이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는 개념들인데 소홀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았지? 반드시 명확하게 숙지를 해놓으셔야 합니다. 진짜 이걸 명확하게 숙지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내가 이 함수를 보고 치역 좀 찾아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볼 거거든. 또는 어떤 함수의 치역을 줘놓고 그 함수의 정의역을 찾아봐. 이런 걸 물어볼 건데 이게 안 찾아질 거야. 치역이 뭐고 정의역이 뭔지를 모르면. 자, 봅시다. 그 다음 함수의 종류인데 이게 대응 관계에 따른 함수를 구분을 지어놓습니다. 함수의 구분. 즉 물론 우리가 어떤 자연수를 분류를 해라라고 하면 어떤 걸 기준으로 분류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거든. 1의 자리 숫자끼리 한 묶음, 10의 자리 숫자끼리 한 묶음, 100의 자리 숫자끼리 한 묶음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고, 그치? 짝수들, 홀수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7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것들, 7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것들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은 아주 여러 개가 있잖아, 그치? 자, 우리 함수도 분류를 좀 해봐라 라고 하면 우리가 1차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 1차 함수와 2차 함수, 3차 함수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대응되는 그 방법에 따라, 대응되는 관계의 모양, 형태에 따라 함수를 좀 구분을 지어볼 거예요. 알았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은 잘 와닿지 않으니까 자, 하나씩 봐볼게요. 자, 1번은 1대1 함수라는 겁니다. 자, 1대1 함수라고 하는 건데요. 1대1 함수는 다음 한 가지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를 전부 다 1대1 함수라고 불러요. 알았죠? 자, 다음 조건은 뭐냐면 정의역 안에 있는 원소 두 개를 고를 건데요. 둘 다 정의역 안에 있는 원소입니다. 알았지? 그리고 그 두 원소가 만약에 다르면 다른 원소 두 개를 고를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x1이 대응되는 요 함수 값과 x2가 대응되는 함수 값이 언제나 다른 이런 함수를, 이런 명제가 참이 되도록 하는 함수를 1대1 함수다라고 부를 겁니다. 즉 정의역 안에 있는 다른 원소 두 개를 고르면 그 두 원소는 언제나 다른 값으로 대응되고 있는 함수. 그럼 운이 좋게 다른 대로 대응되는 걸 두 개를 고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두 개를 골라도 항상 다른 대로 가야 하니까 이 안에 있는 모든 원소가 전부 다 다른 대로 대응이 되고 있어야겠죠. 그렇죠? 이해됐나요? 자,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시면 여기 1, 2, 3 Y는 A, B, C, D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가고요, 이렇게 가고요, 이렇게 갑니다. 이런 함수는 1대1 함수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전부 다 다른 곳으로 대응되고 있는 상황을 1대1 함수라고 한다고요. 여기까지 오케이?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이제 거기에 1대1 함수, 1대1 대응이 나오는데요. 이게 완전은 아니고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을 좀 헷갈리는데 이게 좀 웃겨. 우리 1대1 대응입니다. 자, 우리 때는 이거를 이렇게 안 불렀거든. 나 고딩 때는. 거기다 내가 써놨죠. 단사함수, 전단사함수 막 이런 식으로 우리 때는 배워가지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한자 표현이고 복잡하니까 이렇게 다 바꾼 것 같은데 어떤 새끼가 이름 지었나, 이름 참 거지같이 지은 것 같아요. 1대1 함수, 1대1 대응. 아, 참 그래. 자, 1대1 대응은 다음 두 개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를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자, 얘는 조건이 하나밖에 없어요. 얘는 조건을 두 개를 만족시켜야 하는데 그 둘 중에 첫 번째 조건이 1대1 함수여야 합니다. 1대1 함수여야 돼요. 알았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돼야 합니다. 뭔 말이냐면 함수의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요. 즉 공역은 뭐야? 아까 선택받을 가능성이 있는 여학생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 치역은 한 번 이상 선택받은 여학생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지. 그 두 집합이 같아야 돼. 즉 선택을 못 받는 애가 없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해됐나요?
모든 공역의 원소가 한 번 이상씩 전부 다 선택을 받는 그런 상황이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거고요.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모두 같은 함수를 뭐라고 부른다? 1대1 대응이라고 부릅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만약에 정역과 공역이 유한집합이야. 개수가 유한개가 있는 집합일 때 1대1 대응이 되려면 여기에 10개가 있으면 여기도 무조건 10개가 있어야 돼. 왜? 다 다른 걸 선택하면서 여기 있는 애 중에 선택을 못 받는 애가 없으려면. 그치? 10명 나왔는데 15명 있으면 아무리 다른 걸 선택해도 5명은 선택을 못 받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유한집합일 때는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두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똑같아야 합니다. 알았죠?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이런 함수를 1대1 대응이라고 불러요. 3번.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쵸? 이제 이거를 그래프로 갖다 그려놓고 해석하는 게 조금 어려워서 그 연습을 좀 하실 거예요. 3번은 상수함수입니다. 항등함수가 먼저 나오죠. 그쵸? 항등함수. 자, 항등함수는 영어로 아이덴티티 펑션이라고 합니다. 아이덴티티 어떻게 쓰는지 잘 몰라요. 알았죠? 자, 이렇게만 쓸게요. 그냥 그래서 줄여서 IX라고 많이 쓰는데 얘도 역시 조건을 두 개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학생들이 이거를 조건을 하나라고 알고 있는 친구들이 조금 많아요. 자, 첫 번째 조건은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합니다. 정의역과 공역이 무조건 같은 집합이어야 돼요. 오케이. 두 번째는 그럼 정의역에 A라는 원소가 있으면 그 A가 대응되는 값을 A라는 원소가 있으면 그 A가 대응되는 값을 FA라고 쓸 거 아니야. 그치? 걔가 무조건 A에 대응돼야 합니다. 즉 X가 정의역의 원소이면 그 FX, X가 대응되는 값은 반드시 자기 자신하고 똑같은 값으로 대응이 돼야 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가장 대표적인 항등함수가 이거예요. 얘는 정의역의 원소를 어떻게 주고 공역이 정의역이랑 똑같다고 할 때 정의역을 뭐라고 줘도 얘는 항등함수가 되죠. 그렇죠? 정의역이 1, 2, 3 있으면 1, 2, 3 집어넣으면 1, 2, 3 나오니까요. 그렇죠? 근데 꼭 이 함수만이 항등함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y는 x제곱이라고 써 있어도 정의역이 있잖아. 0하고 1밖에 없어요. 지금 x에서 x로 가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0, 1 두 개 넣으면 0 여기다 넣어봐. 얼마 나와? 0, 1 끝이.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전부 다 자기 자신과 같은 값에 대응이 되니까 맨날 y는 x만 항등함수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알았죠? 여기까지 오케이? 즉 이런 문제들이 나올 거야. y는 x제곱 빼기 x-2가 지금 fx가 이렇게 돼 있고요. x에서 x로 가는 함수랍니다. 근데 이 녀석이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는 집합 x를 모두 다 구하세요.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안에 이제 어떤 원소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이 안에 어떤 a라는 원소가 들어가게 되면 그 a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겠다. a를 집어넣으면 반드시 a가 나와야 하잖아. 그치? 그럼 얘를 푸시면 a제곱 빼기 a-2는 빵이어서 a가 2하고 마이너스 1하고 이렇게 두 개가 나오잖아. 그치? 아, 집합 x는 봐봐. 그럼 2 하나만 있어도 돼. 그치? 일단 2 대응시키면 몇 나와? 2 나오잖아. 근데 마이너스 1 하나만 있어도 돼. 그치?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는. 근데 둘 다 있어도 되잖아. 그치? 결국 이 집합은 얘네 두 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공집합이 아닌 부분 집합만 되면 됩니다. 그치? 개수가 집합의 개수는 이만큼 있고요. 모두 다 구하라고 하면 얘네 둘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들 다 쓰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았지? 이런 문제들이 나올 건데 이 문제가 애들이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는 집합 x를 구하래. 이게 도대체 뭔 개소리예요. 이러다가 문제를 못 푼다. 알았지? 오케이? 항등함수가 되는 x는 즉 x의 어떤 원소를 내가 설정했을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자신에 대응되는 숫자들을 찾아 고르세요. 이런 의미겠지. 그치? 자, 요런 두 개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부르는데 이제 너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요런 표현을 쓸 거야. 요런 표현이 보일 거야. I, X 요런 표현들이 보일 거거든. 여기다가 집합 이름을 써줄 거야. 어떤 집합을 정의역으로 갖는 함수인지.
정의역이 결정되면 항등함수는 공역도 무조건 결정이 돼요. 치역도 결정이 되지. 공역과 치역이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거든. 그치? 그러면 얘는 ix라고 쓴 건 x라는 집합을 정의역으로 갖는 항등함수라는 얘기지. x가 1, 2, 3 있어. 그럼 공역도 1, 2, 3 있고 1은 1로, 2는 2로, 3은 3으로 가는 항등함수인 거야. 그럼 iy, 뭐 iy라고 이렇게 써 있어서 이건 y를 정의역과 공역으로 가지고 있는 항등함수라는 얘기야. y에 만약 a, b 두 개 있어. 그럼 a는 a로, b는 b로 가는 이런 함수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럼 봐봐. 보기에서 아이고 졸려. 자, 항등함수는 모든 항등함수는 항상 같다. 이런 말도 맞는 말이 아니라는 거야. 그렇지? 이 집합이 다르면 어떻게 함수가 똑같겠어? 왜? 함수가 같은지 다른지는 아까 저 함수가 서로 함수의 상등을 생각하시면 첫 번째 두 함수의 정의역이 같아야 되잖아. 그렇지? 함수의 정의역이 다르니까 아무리 항등함수라고 하지만 그 안에 구성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함수가 같다 다르다를 논할 수 없다. 같다 다르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됐니?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좀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자, 4번 상수함수인데요. 상수함수는 치역의 원소가 한 개인 집합입니다. 치역의 원소가 한 개라는 말은 치역은 선택받는 여자잖아. 그치? 그러니까 모든 정의역의 원소가 다 같은 값에 대응이 되는 그런 함수들. 가장 대표적인 게 y는 3, 뭐 이런 상수함수들. 말 그대로 숫자 하나만 있으니까 뭘 대입해도 3이라는 y값이 나오는 거잖아. 1,3, 0,3, 5,3 졸려. 아 졸려. 잠깐게. 뭘 집어넣어도 3이라는 값만 나오니까 정의역 안에 1이라는 녀석도 3에 대응되고 2라는 녀석도 3에 대응되고 3이라는 녀석도 3에 대응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이게 가장 기본적인 함수의 종류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항등함수는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빨리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야. 자, 생각을. 자, 어떤 항등함수 머릿속에 하나 싹 떠올려봐. 그럼 거기 있는 모든 원소들은 다 다른 값으로 대응이 되나요? 그렇죠? 왜 1은 1로 가고 2는 2로 가고 이런 거니까. 자, 그리고 정의역이랑 공역이 똑같죠. 항등함수는. 그럼 여기 1, 2, 3, 4, 5, 6, 7, 8, 9, 10 있으면 1부터 10까지 있을 거고 이 중에 선택을 못 받은 애가 있나요? 자, 치역하고 공역이 똑같단 말이야. 둘 다 만족시킴. 이해돼? 이거를 생각을 하라는 거죠.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알았지? 즉, 항등함수는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상수함수는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죠.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상수함수는 1대1 대응이 아니다 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상수함수는 왜? 정의역이 1만 있어. 그치. 정의역의 원소가 한 개만 있으면 그 한 녀석이 하나에 대응돼서 치역의 원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상수함수라고 할 수 있는데, 그치? 근데 공역도 하나, 원소가 애초에 하나, 치역도 하나 있었으면 얘네들도 이미 다 만족을 시킬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상수함수는 언제나 1대1 대응이 아닙니다 라고 할 수도 없어요. 알았죠? 이런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거를 다음 페이지 하기 전에 이제 그럼 그래프,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이게 1대1 함수인지 아닌지, 1대1 대응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는 방법을 좀 배우셔야 합니다. 이걸 배우려면 그래프를 봤을 때 그래프를 읽는 눈이 좀 필요해요.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즉 우리는 이 집합의 대응 관계인 그래프를 좌표 평면에다도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이 좌표 평면에 포함된 그래프를 보고 정의역을 찾고 치역을 찾고 그때 이제 뭐 함수값이 어떻게 되며 공역이 어떻게 되며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볼 거다. 이런 얘기 알았지? 자, 그래프를 읽는 방법,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줘 보도록 할게요. 이게 알려주기가 너무 어렵던데. 자. 일단
정의역과 공역은 실수 전체이고요. 실수 전체입니다. 알았죠? 일단. 그리고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여러 개가 등장할 건데 모든 함수는 지금 x에서 y로 가는 함수이고요. 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첫 번째 녀석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대요. 계속 내려가고 계속 올라간대요. 끝없이. 알았지? 자, 이 함수의 치역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걸 어떻게 보는 거냐면 봐봐. x에 내가 여기라는 한 점을 고르면 그럼 그때의 함수값은 이 함수 위의 점 중에 x좌표가 얘가 되는 상황은 x축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그래프랑 만나는 지점. 그치? a라고 하고 fx라고 하면 얘가 선택하는 여기가 fa. 그치? 이해돼? 그러니까 얘는 치역 안에 이런 값이 들어가겠지. 그럼 내가 또 바꿨어. b, t, 이렇게 들어가겠지. 이렇게 x를 실수 전체래잖아. 여기는 모든 점을 다 해보라는 거지. 이 짓을. 오케이? 그럼 이 y축에 선택을 못 받는 지점이 생기나요? 생겨요, 혜리야? 안 생기는 게 눈으로 확인이 돼요? 되죠? 왜? 우리 근데 그럼 그 함수 값들을 싸그리 다 모아놓은 걸 치역이라고 한다며. 치역에 모든 숫자가 다 들어가죠. 즉 치역이 실수 전체입니다. 됐나요? 됐나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얘는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는 1대1 함수일까요? 1대1 함수, 1대1 함수, 1대1 함수. 즉 다른 원소를 고르면 걔네들이 선택하는 함수값이 언제나 다른지를 확인해줘요. 되나요? 되나요? 돼? 된다, 되는 거 확인돼요? 확인돼요? 확인되죠? 왜? 어디를 골라도 이런 y좌표를 가지려면 걔를 만족하는 점이 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치? 그럼 그래프가 우리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2차 함수,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 뭐 이렇게 생긴 걸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 녀석은 그럼 1대1 함수일까요? 1대1 함수일까요? 왜 아닐까요? 그쵸, 두 개씩 나오죠. 두 개씩 나오는 순간이 존재하죠. 일단 이런 y좌표를 고르면 이 값도 여기에 대응이 되는 거고요. 요 값도 여기에 대응되는 거예요. 어떤 두 원소를 골랐더니 같은 값에 대응이 되네.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니까 1대1 함수가 아닙니다. 그치? 자, 그럼 질문. 요 녀석의 치역은 실수 전체인가요? 아니죠. 왜일까요? 여기는 왔다 갔다 하면 이 점들밖에 선택이 안 됩니다. 그치? 왜? 이 중에 x를 어디로 골랐을 때 y좌표가 여기에 대응이 되는 걸 찾을 수 없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실수 전체가 정의역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럼 내가 여기 이 점의 y좌표를 1이라고 하면 이 함수의 치역을 골라보세요 라고 하면 치역도 집합이니까 y바, y가 몇 이상, 1 이상만 치역인 겁니다. 그쵸? 왜? 여기 대입하면 1 나오고요. 얘는 점점점 1보다 큰 값들은 다 나올 수 있으니까요. 다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쵸?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프가 좀 읽어지나요? 좀 읽어지나 모르겠네요. 자, 조금 봅시다. 그러면 이번엔 우리 중학교 때 배운 반비례 함수 그래프 y는 x분의 1을 내가 그냥 그렸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건 정도는 알죠, 그쵸? 자, 얘는 질문 1대1 함수인가요? 1대1 함수인가요? 1대1 함수야 아니야? 1대1 함수의 뜻이 뭐야? 빨리 그걸 떠올려. 1대1 함수, 정역에 있는 원소 두 개를 고르면 참고로 얘는 0을 넣을 수 있어 없어? 0을 애초에 넣을 수 없지. 즉 독립변수로 0을 선택할 수 없지.
뭔 말이야? 정의역 안에 0이라는 게 없는 거야. 알았지? 0일 때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알았지? 그럼 0이 아닌 어떤 내가 x 두 개를 골랐어. 어떻게 두 개를 골라도 걔네들이 대응되는 y 값이 다르나요? 빨리 골라. 빨리 눈으로 골라서 대응을 시켜봐야 돼. 봐. 다르잖아. 그치? 어디를 골라도 대응되는 값이 달라요. 똑같은 y 값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 즉 1대1 함수입니다. 두 번째, 치역과 공역이 같을까요? 공역은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실수 전체입니다. 지금 공역이 실수 전체예요. 치역과 공역이 똑같은 함수일까요?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치역과 공역이 다 같을까요? 즉 치역이 실수 전체일까요? 치역이 실수 전체일까요? 빨리 다 해봐야 돼. 각자 본인이 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일까요? 지금 2명 빼고 다 끄덕끄덕 했단 말이야. 빨리 2명 빨리 치역이 실수. 뭔 개소리야. 이건 무슨 개소리야. 치역을 즉 함수값을 다 그냥 모아놓으라고. 함수값을 다 모아놓으면 실수가 전부 다 모이냐 이거야. 다 뭐예요? 시작. 그래 0 빼고. 그럼 0 빼면 그게 다 모인 거야? 다 모인 거잖아. 치역은 실수 전체가 아닙니다. 이해돼? 아니 이 값들을 막 아무리 바꿔서 내가 대응을 해도 이 대응되는 값들을 내가 아무리 모아도 못 나오잖아. 0이 못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치역은 실수 전체니 이렇게 물어보면 틀렸다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 알았지? 알겠죠? 그럼 얘가 1대1 대응이니 이러고 물어보면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야. 알았지? 왜 치역하고 공역이 안 똑같잖아. 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하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프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자, 또 연습 하나 해볼게. 그럼 자, 이번엔 내가 정의역을 제안을 해볼게요. 정의역이 집합이 디딕 x바 실수입니다. x는 따로 x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실수. 이 범위 안에 있는 실수가 정의역입니다. 공역은 실수 전체예요. 그리고 함수 fx라는 녀석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함수의 치역을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치역을 구하래. 어떻게 구하냐? 일단 그래프를 좀 그려보죠. x좌표 얼마야? 요즘 y좌표는? 이렇게 되지. 그림은 좀 이상하지만 내가 x축 y축을 그냥 이렇게 그려볼게. 알았지? 되게 이상한 그림이야. 이렇게 그릴 거니까요. 그냥 x축 y축이 이게 원점이란 얘기는 아니야. 알았지? 그냥 x좌표를 표시하기 위해 y좌표를 표시하기 위해 그리는 것 뿐이에요. 알았죠? 자, 근데 내가 이 그래프를 실수 전체를 다 관찰할 거야. x를? 아니지. x를 딱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딱 어딘가 있는 여기까지만 관찰할 거야. 그치? 그럼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얘네들만 대응되는 값이 있다는 얘기야. 그치? 이해됐니? 나의 그래프는 요만큼만 있는 겁니다. 그쵸? 그럼 이 안에 대응되는 y좌표들을 싸그리 이렇게 다 모아보자 이거예요. 다 모아보면 0부터 차근차근 가면 이렇게 조금씩 내려가겠지. 계속 내려가다가 마이너스 3 딱 찍고 여기서부터는 또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겠지. 그치? 이 점이 대응되는 y좌표, 이 점이 대응되는 y좌표 이렇게 올라가겠지.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여기까지 딱 이렇게 올라갈 거야. 그치? 그럼 여기가 얼마인지만 구하면 되겠다. 3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그쵸? 이해돼? 즉 내가 얘네들을 대응시켜서 얻을 수 있는 이 함수 값들을 싹 모았더니 어떤 범위가 나와? 마이너스 3 이상 1 이하라는 범위가 나와. 그래 안 그래? 이게 내가 찾는 요 정의역에서의 치역입니다. 됐나요? 자, 질문. 지금 요 함수는 1대1 함수일까요? 아니죠. 왜? 요 어딘가 얘랑 같은 y값에 대응되는 게 두 개가 존재하는 순간이 딱 한 번이라도 있으면 1대1 함수가 아닙니다. 알았죠?
여기까지 오케이? 당연히 뭐 1대1 대응이냐 치역이랑 공역이랑 같냐요? 당근 봤다 말도 안 되죠. 실수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생겨먹었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 자, x가 있는데 x가 또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이번엔 x에서 x로 가는 함수예요. 오케이? 즉 정의역도 0부터 3까지고요. 공역도 0부터 3까지인 겁니다. 공역 선생님 문자가 x인데 어떻게 공역이 0부터 3까지인데 아니 집합이 있잖아. 그 x가 실수야. x가 실수인데 그 x는 6의 약수 이렇게 써 있으나 그 y 바하고 y는 6의 두 집합은 같은 집합일까요? 다른 집합일까요? 그럼 원소 구해보면 이 안에 들어갈 게 1, 2, 3, 6, 1, 2, 3 같은 집합 아니야? 문자의 모양은 적절하게 좀 바꿔도 상관없는 거잖아. 공역이 0부터 3까지라는 건 이건 y의 범위가 0부터 3까지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야. 문자는 적절히 바꿔서 알았지? 자, 그때 fx가 이렇게 주어지면 안 되는데. 자,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내가 이 함수를 1대1 대응으로 만들어 버릴 거예요. 1대1 대응 마이너스. 마이너스 2. 좀 이상해. 미안해. 계속 바꿔서 이렇게 해봅시다. 자, 1대1 대응. 이 숫자를 잘 안 맞추면 답이 안 나오거든. 그래서 그래. 자, 1대1 대응으로 내가 만들어 볼 겁니다. 1대1 대응이 되는 A값과 B값을 구하세요가 문제입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원래 요 2차 함수인지 A가 0 나와서 1차 함수인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원점을 지나야 되겠죠. 어쨌든 0 집어넣으면 0은 나오니까요. 그렇죠? 자, 근데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범위가 X가 관찰하기 아니라 1부터 3까지만 주어졌어요. 그렇죠? 즉 얘네들이 대응돼야 하고 공역도 1부터 3까지잖아. 공역도 1부터 3까지잖아. 그치? 즉, 요 안에 어떤 x를 고르면 걔가 대응되는 y값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돼. 그치? 왜 선택할 수 있는 숫자의 폭이 1부터 3까지밖에 없는데 나는 0을 선택하려고. 이러면 이건 함수가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 왜 정의역은 항상 공역에 있는 원소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하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그래프가 있잖아. 이렇게 그려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여기서. 왜? 여기 있는 원소를 고르면 띠리리릭 여기에 대응이 되잖아. 안 되는 거지. 이러면 이거는 함수가 안 되는 거야. 알았지? 근데 이런 건 자, 그래프가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건 말이 안 되진 않아. 왜? 여기 있는 거 고르면 일로 오잖아. 그치? 여기 있는 거 골라도 일로 오잖아. 그치? 다만 이쪽 아래쪽 얘네들은 선택을 못 받을 뿐이야. 이해돼? 왜? 이쪽이 선택받으려면 이 정의역을 벗어나는 부분을 넣어야 되는데 이건 못 넣잖아. 내가 넣을 수 있는 값이 아니잖아. 그치? 즉 이런 거는 함수가 되기는 돼. 알았지? 되고 안 되고가 구분을 좀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대신 얘는 선택을 못 받는 애가 있을 수 있겠지. 그치? 이해돼? 그럼 여기 원점을 지나는 2차 함수가 있어. 2차 함수가 뭐 이렇게 생겼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으나 이 안에서 선택을 못 받는 애도 없고요. 그리고 전부 다 1대1 대응이니까 다 다른 값으로 대응이 가야 한답니다. 그럼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면서 곡선 부분이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되겠지. 그래프 참 거의 4 우리 한 칸만 올려 잡읍시다. 4라고 이렇게 한 칸만 올려 잡을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옮겨 잡았다고 할게. 왜냐면 0 곡선이 이렇게 해서 일직선으로 있는 세 점을 못 지나잖아. 그치? 자, 한 칸 더 위에 잡아야 되는데 위에 4 띠딕 이렇게 잡아야 되면 요 그래프가 요 박스 안에서 y가 1부터 4까지 선택을 못 받는 애도 없으며 2개 이상 같은 값으로 선택받지 않게 하려면 이렇게 그래프가 요 사이를 곡선이 요렇게 지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1,1과 3,4를 동시에 지나고 있는 상태여야 1대1 대응이 되네 마네를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이해됐니? 요런 거 그래프를
그래 어쨌든 우리가 대부분이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정의역 치역을 확인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거든. 그래서 이걸 계속 해석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 딱 하나만 더 해볼게. 딱 하나만. 자, X에서 X라는 집합이 X바 X는 어떤 A 이상 이렇게 써져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써져 있고요. F라는 함수가 있는데 X에서 X로 가는 함수입니다. 역시 정의역과 공역이 똑같고요. 그때 fx의 함수 식은 뭐 x제곱 빼기 뭐 4 정도 내가 잡아볼게요. 그냥 이렇게 잡았을 때 요 x가, 요 함수가 1대1 대응이 돼야 한답니다. 자, 1대1 대응이 돼야 한대요. 알았죠? 자, 1대1 대응이 되는 a의 값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 하나 값의 a의 값을 구해보세요. 이런 문제들이 솔찬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이 함수의 그래프를 좀 읽을 줄 아는 친구들한테는 너무 쉬운 문제인데, 그렇지 못한 애들이 내가 봤을 때 보통 일반 학교에 가면 한 반절 이상은 얘를 못 읽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나오면 외우기 바쁩니다. 왜냐하면 선생들이 또 야 이거 이렇게 외워서 이것만 찾으면 돼, 이런 걸 알려주거든.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자 봐봐. 그럼 내가 어딘가 딱 A라는 기점을 잡아서 내가 두 가지 조건 있잖아. 1대1 대응이려면 첫 번째 뭐? 1대1 함수. 1대1 함수가 되는 조건을 먼저 찾아볼게.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있지. 이게 얼마야? X가 꼭지점 얼마야? 이 함수 0이잖아. 0. 그치? 내가 만약에 A를 2점 잡았어. 그럼 걔 이상인 부분을 관찰할 거야. 지금 방금 그래프 눈에 보여? 이 그래프 눈에 보여? 1대1 함수인가요? 아니죠. 이쯤 와 있어. 기어 아니요? 아니죠. 왜 아니라고 하는지 알아? 진짜 알아? 진짜 알아. 야, 얘들아 그러지 마. 진짜 그러지 마.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혹시나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넘어가면 안 돼. 알았지? 진짜 안 돼. 알았지? 진짜 안 되지. 여기 있으면 A가 이쯤 있으면 K 이상 돼 안 돼? 되죠. 딱 여기 있어서 그럼 여기 이상 이건 되죠. A가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그치? 그럼 0이어도 되고 0보다 커도 되겠네. 즉 1대1 함수가 되기 위해선 A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됐나요? 됐어요. 자, 그럼 이게 X에서 X로 가는 거다 보니까 정의역이 A 이상 나오면 공역도 반드시 A 이상이라는 거잖아. 그치? 이해돼? 그럼 내가 만약에 A를 0이라고 잡았다고 쳐봐. 근데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4 나오지. 그치? 그럼 치역은 마이너스 4 이상 이렇게 되지 않아? 그럼 이게 공역이 지금 0 이상인데 말이 안 되잖아. 그치? 이러면 안 되겠지. 그치? 자 봐봐. 두 번째. 그러면 두 번째는 공역과 치역이 같아지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럼 내가 어딘지 몰라도 0일지 0보다 큰 값인지 몰라도 내가 어딘가 A를 이렇게 잡았어. A를 이렇게 잡으면 나오는 이 값이 A 제곱 빼기 4에 대응이 되지. 그치? 그럼 치역은 분명히 내가 A를 어디 있는가 정하면 얘 오른쪽만 넣을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다 보면 이 값보다 큰 값들만 대응이 될 거야. 이해돼? 그럼 치역은 요놈 이상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겠네. Y축 여기 이렇게 있으면 A를 고르면 이 값에 대응되는 거고, A보다 오른쪽에 어딘가 큰 걸 고르면 여기에 대응되는 거고, 큰 걸 고르면 여기에 대응되는 거고, 이렇게 되니까 이 값들이 치역이 될 거 아니야. 함수값이 될 수 있는 값들이니까. 그치? 즉 치역이 A 제곱 빼기 4 이상이라고 나온다고. 이해돼? 근데 공역하고 치역이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그럼 이 숫자랑 이 숫자랑 어때야 돼? 당연히 같은 숫자여야 돼. 즉 A 제곱 빼기 4가 A랑 같은 숫자여야 하고요. A 제곱 마이너스, 내가 숫자를 좀 이상하게 잡았더니 답이 좀 그지같이 나오지만 이 근해 공식 쓰면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거 얼마야? 5 이렇게 될 건데, 봐봐.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는 얘를 만족 못 시키잖아. 그치? 그러니까 답이 2분의 1 플러스 루트 5만 답이어야 한다. 이런 답이 하나가 결정이 된다. 이거는 뭐 진동이 오는 건 뭐야? 엉덩이에 뭐가 굴려?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진짜 다음에 무슨 제 치우기 왜 이거 이딴 질문하면 진짜 내가 진짜 창밖에 던져버릴 거야. 알았지? 그래프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알았죠? 그래프를 읽는 방법이 이거 그냥 고개만 X축 Y축에서 이렇게 고개만 까딱까딱 점선만 이렇게 까딱까딱 해서 이 숫자만 잘 읽으면 되는 거야. 알았지? 어떤 요 점의 치역이 어디니? 올라가서 만나는 데서 여기에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치역이 3이 나오려면 그때 X는 얼마니? 어이구 여기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알았지? 고개만 이렇게 까딱까딱 보면 다 나와. 알았지? 그러니까 이거 못해서 그쪽 이러고 있으면 진짜 큰일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래프를 읽는 법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었고요. 자, 여기 함수의 개수가 있잖아. 이게 졸라 어려워. 졸라. 왜냐면 이게 개수를 구하는 문제다 보니까 사실은 함수의 문제라기보단 경우의 수의 문제입니다. 즉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함수들이 총 몇 개나 있니? 를 물어보는 거니까 이게 경우의 수를 물어보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문제가 되게 웃겨. 어떤 문제집이나 자이스토리에 보면 함수 파트에도 있고요. 자이스토리에 저기 뒤에 경우의 수 순열조합 가잖아. 함수 개수 구하세요가 또 있어요. 또 나옵니다. 근데 조금씩 세부적인 사항은 좀 달라지겠지. 저기 고등학교 2학년 때 확률과 통계 배우잖아. 확통 배우면 거기에 또 있어요. 함수 개수 구하라는 문제. 세상 지천에 정말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수준까지 나올지는 뭐 사실 학교에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경우의 수 문제를 푼다 생각하고 함수의 개수를 구할 건데요. 자, 함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서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함수가 몇 개가 나오니를 물어보는 거예요. 즉, x가 1, 2가 있고요. 편의상 이렇게만 쓸게요. 정의역입니다. y가 3, 4가 있어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는 총 몇 개가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부터 아셔야 되는데 함수가 몇 개가 있니? 라고 하면 함수라고 하는 건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에 하나씩 어딘가에 이렇게 대응이 되는 걸 함수라고 하죠. 이 그림 자체가 지금 함수 한 개인 겁니다. 알았죠? 오케이? 자, 질문. 위에 있는 함수와 아래에 있는 함수는 같은 함수일까요? 다른 함수일까요? 그렇죠? 1은 같고 2는 다른 함수에 있다는 소리는 없는 거야. 알았지? 함수가 같다 다르다는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의 대응이 다 똑같이 되는 걸 함수끼리 똑같다라고 표현한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함수가 다른 게 써져 있으니까 함수 내가 몇 개 쓴 거야? 2개 쓴 거야. 이딴 식으로 써서 총 몇 개를 쓸 수 있니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해됐니? 그럼 뭐 하면 되냐? 얘가 대응될 수 있는 곳은 몇 개? 둘 중에 하나. 잘치 맘대로. 얘가 대응될 수 있는 건 둘 중에 하나. 그렇지? 그러니까 함수가 총 4개가 나올 거다. 이해됐니? 그렇잖아? 요런 그림, 요런 그림, 요런 그림, 요런 그림, 이렇게 4개 나올 거예요. 지금. 그치? 이해됐니? 이렇게 4개밖에 없을 거다. 함수의 개수를 구하세요가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서로 다르게 구분이 되는 것이 총 몇 개나 있나요를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그냥 함수의 개수가 몇 개니? 이렇게 물어보면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개,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개, 뭐 이렇게 구하시면 돼. 알았지? 세부적인 조건들이 딸려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구하시면 되는데, 봐봐. x, y, 1, 2, 3, 4, 1, 2, 3 해볼까? a, b, c, d. 자, 1번. 함수의 개수가 몇 개니? 이렇게 보면, 자, 1이 대응될 수 있는 거 몇 개? 2는? 3은 4개. 4, 4, 4. 4 뭔가 이렇게 트와이스 노래가 생각이 나. 2번 1대1 함수는 몇 개니? 이렇게 물어보면 1대1 함수가 뭔데? 정의역에 있는 다른 애들은 전부 다 다른 걸로 가야 되겠지. 자, 1이 먼저 그럼 대응될 수 있는 몇 개? 2는? 3은? 짜잔 끝. 어렵지 않죠? 자, 질문. 1대1 대응은 몇 개니? 빵개? 이거 빵개. 오케이. 빵개, 그치? 빵개. 그쵸? 왜? 어떻게 그려도 공역과 치역이 같아지게 그릴 수 없어요.
선생님 이렇게 그리면 어떡할까요? 이런 아이디어는 어때요? 미친놈이에요. 알았죠? 미친놈이야. 이건 함수가 아닌 거잖아요. 그쵸? 자, 짜잔짠짠짠짠짠짠. 자, 그럼 4번 상수 함수는 몇 개일까요? 그쵸? 그림을 그려봤을 때 이렇게 지역이 한 개인 그림이 이런 그림 그릴 수 있고 또 다른 그림으로 전부 다 B로 가는 그림도 그릴 수 있잖아. 그치? 그럼 그림을 다 그려놨더니 4개의 그림이 생길 겁니다. 상수함수의 개수는 있잖아. 언제나 공역의 원소의 개수를 쓰시면 돼요. 알았죠? 그림이 이만큼의 개수가 나올 겁니다. 이거를 사실 근데 이렇게 정형화시켜서 거기다 몇 개 내가 써놨는데 이게 이 문제 내가 아직도 기억나. 이런 거 써놓는 게 큰 의미는 없을 건데 그래도 이게 아주 저 밑에 있는 친구들한테는 도움이 될 거예요. 알았지? 이런 문제라도 맞춰야 되니까. 하지만 이거를 내가 쓰면서 어이가 없었어. 이게 마플 교과서에 딱 써져 있던 거거든. 내가 이게 아직도 기억나는 게 내가 쓰면서 이런 거까지 꼭 써놔야 되나? 이게 별 의미가 없는데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게 문제가 정말 천차만별로 진짜 별의별 개 지랄 같은 문제가 다 나옵니다. 진짜 풀다 보면 쌍욕이 나와요. 자, 문제를 내가 지금부터 오늘 이제 함수의 개수 얘기만 좀 하다 갈 거고요. 다음 시간에 역함수, 합성함수. 다음 시간에 이거 다 끝낼 수 있을까? 다 못 끝낼 것 같은데. 왜냐면 우리 합성함수 그래프만 1시간 동안 그려야 돼요. 알죠? 합성함수 그래프를 1시간 동안 그릴 거예요. 옛날에 배워본 친구들은 알 거야. 왜냐면 배우다 토하는 기억이 한 번씩 있을 거야. 알았지? 합성함수 배우다 했죠. 합성함수 수업하고 나면 화장실 맨날 변기에 막 토가 막 어렵거든. 참. 봐봐. 그 밑에 여백 나오니까 밑에 이상한 것들이 좀 보이면 좀 써봐. 쓸 수 있는 게 있으면 요령껏 알아서 써봐. 내가 몇 개 예를 보여드릴 거야.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제일 많이 나와. 어려운 것 중에 x가 1, 2, 3 1, 2, 3 하면 너무 적어. 4 ABC. 자, 이렇게 가는 함수가 있는데 공역과 치역이 같아지는 같은 함수는 몇 개가 있나요? 이런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그림을 다 그릴까? 그림을 다 그릴 수는 없어. 졸라 많아 보여. 그치? 이 4개를 요 3개가 다 선택을 받도록 보내면 되겠지. 그치? 너무 많을 거야. 그치? 너무 많을 거라서 어떤 아이디어를 선택을 하냐? 자, 첫 번째 아이디어는 이 4개를 3팀으로 나눕니다. 4개를 3팀으로 나눠요. 왜? A로 갈 팀과 B로 갈 팀과 C로 어디로 갈지는 나중에 정하고 3팀으로 나눕니다. 그럼 4개를 3팀으로 나누다 보면 2개, 1개 이렇게 되겠지 무조건. 그치? 그럼 이렇게 나누는 가지수는 총 팀을 나누는 경우부터 생각을 하면 누구 둘이 같은 팀 할지만 정해주면 돼. 남은 둘은 혼자 각자 팀인 거야. 그치? 그럼 둘이 팀을 정하는 경우가 얘네 둘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지. 그치? 팀을 나누는 게 6개 있어. 그럼 뭔가 적당히 이렇게 팀을 나눴어. 이렇게 3팀으로 나눴잖아. 그치? 이제 3팀이 대응되면 돼. 왜? 이 팀이 이렇게 간다는 건 2도 B로 3도 B로 가겠다는 얘기 알았지? 이해돼? 그럼 이제 3팀으로 나눴으면 첫 번째 팀이 대응될 수 있는 곳은 몇 개? 3개. 두 번째 팀이 몇 개? 2개. 세 번째 팀이 1개에 대응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3, 2, 1 하면 됩니다. 이 녀석은 팀을 나눠요. 팀을 나누고 이 녀석 그 3팀을 대응시키는 겁니다. 자, 이 녀석의 장점은 계산이 짧고 참 아주 좋고 이쁜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가 많아지면 이제 7개 있어봐. 3팀으로 나눌 수 있는 게 1개, 5개, 1개, 2개, 4개, 1개, 3개, 3개, 막 2개, 2개 엄청 많아. 그치? 못한다는 얘기야. 그치? 장점은 개수가 몇 개 없을 땐 굉장히 쉬운 아이디어이지만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가 좀 많아지면 거의 풀이가 불가능한 아이디어입니다. 알았지? 장단점이 좀 있죠. 그쵸? 장단점.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좀 적당히 개수에 따라서 니들이 좀 적절한 방법을 선택을 하시라는 얘기 알았죠? 무조건 이 방법이 짱이네 이런 건 없다고. 알았죠? 자, 두 번째 아이디어. 이게 아이디어 1. 아이디어 이렇게 쓰냐? 여기 써? 스펠링 좀 이상하다. 왜 아이디어라고 읽어 그럼? 아이디에 미안해. 다른 아이디어. 자, 1, 2, 3, 4. 자, 두 번째 아이디어는 내가 엄청 좋아하는 거야. 사실 나는 이걸 엄청 사랑해.
포함과 배제라는 건데 말이 되게 어려운데 이런 거야.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다 셌더니 중복이 발생해. 이거 좀 빼주자. 그냥 이런 아이디어. 근데 내가 몇 개를 또 빼봤다. 뺄 때 좀 너무 과하게 뺐어. 그럼 또 다시 더해. 과하게 뺀 만큼. 도대체 뭔 개소리냐면 이게 그 합집합의 원소의 두 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야. 두 A 합집합 B의 원소를 구할 때 A 원소의 개수, B의 원소의 개수 더했더니 겹치는 걸 두 번 더했더니 겹치는 거 한 번 빼잖아. 봐봐. 세 개짜리도 마찬가지야. A 합 B 합 C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더니 각각 원소의 개수 더해. 그랬더니 교집합 부분 여러 번 더했지. 교집합 빼고 교집합 빼고 교집합 뺐더니 맨 가운데 걸 너무 많이 뺐잖아. 그러니까 맨 가운데 거 다시 한 번 더해주는 거야. 완전 똑같은 아이디어인 거야. 이 아이디어로 일단 전체 함수의 개수를 다 구해서 거기서 공역이 치역이랑 안 똑같은 걸 일단 찾아서 뺄 거야. 알았지? 이해돼? 봐봐. 전체 함수의 개수는 얘가 대응될 수 있는 게 몇 개? 얘는 즉 전체 함수는 이렇게 있지,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봐봐. 그 다음 치역의 원소가 두 개 이하인 함수를 다 찾을 거야. 어떻게 찾을 거냐면 근데 이 3의 4승에는 전부 다 A로 가는 것도 있고 A, B, C 골고루 다 퍼지는 것도 있고 뭐 A랑 C 두 군데에만 대응되는 것도 있고 막 별의별 지랄 같은 것들이 다 있을 거잖아. 그치? 그 중에서 치역의 원소가 두 개 이하인 걸 찾을 건데 이걸 어떻게 셀 거냐면 봐봐. 그럼 내가 이렇게 두 군데만 대응을 시켜보죠. 뭐. 몇 개? 얘 대응될 수 있는 거 둘 중에 하나, 얘도 둘 중에 하나, 얘도 둘 중에 하나, 얘도 둘 중에 하나. 이걸 왜 두 개 이하라고 쓰냐? 네 개 다 A에만 갈 수도 있잖아. 이해돼? 이해돼? 즉 2의 4제곱 개가 있는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 어떻게 그래?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거야. 그치?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요만큼 있지. 이해돼? 근데 잘 봐. 그럼 2의 4제곱에는 전부 다 그 둘 중에 이 4개가 전부 다 이렇게 하나로 가는 것도 있었지 분명.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선택했을 때 전부 다 A로 가는 것도 여기에 세졌을 거고요. 이렇게 두 개를 선택했을 때도 전부 다 A로 가는 것도 세졌을 거라고. 그치? 즉 결국 한 번 선택한 건 이 안에 두 개씩 세져 있어. 그치? 이해돼? 그렇잖아. 저 4개가 전부 다 A로 간 건 여기에 두 개 선택돼 있고 마찬가지로 전부 다 B로 간 것도 두 개 선택돼 있고 전부 다 C로 간 것도 두 개가 선택되지. 내가 그래서 뺄 건데 3의 4제곱에서 3 곱하기 2의 4제곱을 뺄 건데 그러면 전부 다 1로 가는 건 전부 다 2로 가는 건 전부 다 3으로 가는 건 무려 두 번씩 뺐어. 한 번은 빼야 돼. 한 번만 빼야 되는데 두 번 뺐어. 알았지? 그러니까 한 번은 다시 더해줘야 돼. 즉 치역의 원소가 딱 한 개인 함수. 한 개 이하 말고 한 개인 함수. 그럼 한 개인 함수 몇 개 있겠어? 전부 다 A로 가는 거 하나, 전부 다 B로 가는 거 하나, 전부 다 C로 가는 거 하나, 세 개 있을 거야. 그렇지? 정확히 말하면 사실 좀 규칙이 있어 보이게 쓰려면 1의 4제곱개입니다. 함수의 개수. 그렇잖아? 1 하나 고르면 1, 1의 4제곱인데. 그치? 그게 전부 다 A로 가는 거, 전부 다 B로 가는 거, 전부 다 C로 가는 거에서 3 곱하기 1의 4제곱을 다시 더해줄 거야. 이렇게 해도 얼마 나와? 36 나와 여기? 36 나오죠. 그쵸? 계산해 봅시다. 3의 4제곱 얼마니? 81. 16 곱하기 3 하면 48인가요? 그 다음 3 곱하기 1은 4인가요? 그럼 얼마냐? 85 빼기 48 나와요? 개수가 다른데? 3 아니면 4? 미친놈. 어쩐지. 그럼 여기 84예요? 그럼 나와요? 36 똑같다. 나옵니다. 아니, 당연히 나와야지. 안 나오면 방법이 다른 건 틀린 거니까요. 자, 요 녀석의 장점은 있잖아. 개수가 엄청 많아져도 쓸 수 있습니다. 봐봐. 왜? 어차피 요 개수에 한 8개 돼봤자 요 지수만 바뀌어요. 그냥 요 지수만 바뀌는 거야. 알았지? 다만 요 숫자들이 좀 커질 뿐이지 아이디어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치? 원소가 있잖아. 하나 더 늘어나면 이렇게 하면 끝이야. 그냥
두 개 더 늘어나도 777 끝입니다. 물론 377 계산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러니까 이건 원소가 좀 많아져도 하기가 좀 편합니다. 하지만 아이디어 자체가 쉽지는 않고 이거를 좀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하시면 적용시킬 수 있는 범위가 정말 굉장히 많이 넓어질 거야. 이건 내가 장담해. 나중에 기말고사 때 저 경우의 수 순열 조합 할 때 있잖아. 니네가 이거를 지금 잘 이해를 하면 니네는 있잖아 맨날 이 짓만 하고 있을 거야. 너무 좋거든. 진짜 너무 좋아. 이렇게 세상 좋은 아이디어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하는 방법. 치역과 공역이 같아지는 함수. 자,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또 이제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와 더불어 이제 뭐 특수한 조건들이 주어져 있는 함수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와. 자, x 숫자로 좀 한번 해볼까 이번엔.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정할 건데 f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f 여기 그럼 1, 2, 3, 4라고 하면 안 되겠다. 0, 1, 2, 3이라고 해야겠다. 자, f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fx와 같아지도록 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해보세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조건이 하나 좀 무언가 조건이 이렇게 초과가 됐어요. 자,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가 몇 개가 있냐 물어볼 건데, 자, 그럼 여기에다가 있잖아. 봐봐. 마이너스 2를 내가 x에다 집어넣어 볼까요? x에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보면 이렇게 되지, 그치? 결국은 이게 f2하고 f-2하고 더하면 함수값끼리 더했을 때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빵이 된다는, 미안해. 숫자를 또 바꿔. 빵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마이너스 2. 여기도 그냥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똑같이 쓰자, 알았지? 괜히 머리 쓰려고 했다가 더 이상해졌네. 자, 이렇게 똑같이 써놓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미안해. 계속 수정 테이프로 막 썼다 지웠다. 미안해, 혜리야. 자, 그럼 이건 도대체 뭔 말이냐면 있잖아. 이런 거지. 자, 내가 혜리랑 과자를 사러 갔어요. 내가 혜리한테 과자를 사주겠다고 과자를 사러 갔습니다. 막 신이 났어요, 혜리 지금. 무슨 과자를 살지 막 상상해 막 지금 즐거워가지고. 근데 내가 딱 슈퍼에 도착해가지고 혜리한테 좌절을 느끼는 한마디를 합니다. 자, 무조건 너는 나랑 똑같은 과자를 사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있잖아, 슈퍼에 과자가 100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럼 질문, 내가 고를 수 있는 과자는 몇 개입니까? 100개 중에 하나를 내가 딱 골랐지. 내가 골랐다? 그 다음에 얘가 고르겠지. 얘가 고를 수 있는 과자는 몇 개예요? 한 개밖에 없어. 즉 둘이 함수값이 이런 조건이 있으면 짝꿍이 지어지잖아. 그럼 내가 만약에 2부터 어딘가 대응을 한다고 하면 얘는 아무 데나 가도 되거든. 얘가 딱 가는 순간 요 녀석이 갈 곳은 정해져 버립니다. 그치? 뭐 둘 중에 뭐부터 가든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그치? 이 말이 그건 크게를 하고 싶은데 그건 막 계속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이렇게 두 녀석이 이렇게 짝이 지어지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한 녀석을 먼저 대응을 하고 나면 나머지는 딱히 선택권이 없어져 버린다 이거지, 그치? 즉 그래서 이 말은 그럼 얘네 둘이 짝꿍이고 얘랑 얘도 짝꿍이고, 얘는 근데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내가 일부러 얘를 왜 썼냐면 여기다 빵을 집어넣어 보시면 F빵 더하기 F빵은 빵 나와서 F빵은 무조건 그냥 얘로 고정이 됩니다. 알았지? 얘도 선택권이 없고요. 그럼 있잖아, 이 중에 선택권을 가진 애들을 그냥 얘네 둘만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럼 얘가 갈 수 있는 곳 몇 개? 5개. 그치? 얘가 갈 수 있는 것도 몇 개? 5개. 이해돼? 즉 함수는 25개 끝이에요. 그렇잖아.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5개. 그럼 얘는 지가 알아서 1개니까 이제, 그치?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곳 5개. 그럼 얘도 갈 수 있는 곳은 1개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즉 답이 5 곱하기 5입니다. 만약에 이 조건에다가 플러스 1대1 함수까지 추가가 됐어요. 1대1 함수. 즉 다른 걸로 가야 된대. 그럼 1이 선택할 수 있는 건 4개. 그치? 야, 1이 선택할 수 있는 게 4개야. 그럼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3개가 되는 게 아니라 2개밖에 없어. 왜? 얘가 여기로 와야 하거든. 그럼 얘가 올 수 있는 건 2개밖에 없어요. 그치? 이해됐죠? 그러면 1대1 함수가 돼야 되는데 그럼 4개 곱하기 2개밖에 안 남습니다. 알았죠? 왜? 얘가 고르는 순간 얘도 골라지는 거니까 치역의 원수 2개가 없어져 버려요. 알았죠?
이런 것들을 조금 까다롭지만 이런 건 좀 잘 생각을 해 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이고 힘들어. 되져버릴 것 같아요. 그리고 함수 개수 문제가 이제 막 많이 어려운 게 있으려나 모르겠네. 어려운 거 있으면 좀 하나 찾아서 풀어볼까? 근데 이게 함수의 개수가 합성 함수를 배우고 나면 그 합성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들로 나오면 이제 진짜 미쳐. 합성 함수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2개가 되는 케이스를 구하세요. 이러면 진짜 너무 어려운 문제가 돼 있어. 근데 그 되게 유명한 문제가 하나 있거든. 이게 그 재작년 대진여고 학교 시험 문제에 나왔던 모의고사 17년도 모의고사 기출 문제에 나왔던 함수인데 2개의 함수를 합성했는데 합성 함수의 치역의 원소가 2개가 되는 함수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세요. 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진짜 완전 개피토 나오는 문제입니다. 내일 그 합성함수까지 다 배우고 나면 풀어드릴게요. 그게 뭐 모의고사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어디 학교 기출로 나와도 뭐 이상한 거는 없어요. 빠바바밤빰. 어유 자. 우리 이 문제 하나 펴볼까요? 이 문제 84번입니다. 그 내일 희진이 꼭 얘기해서 꼭 오라 그래요. 오늘 오늘 안 하는데 내일 안 오면 진짜 여기 합성함수 그래프 여기 앉아서 안 들으면 진짜 못해. 알았지? 꼭 알았지? 무슨 일 있어도 알았지? 내일 있잖아. 이게 막 지진이 나서 막 건물이 무너질 것 같아도 나는 저 카페에서라도 수업을 할 테니까 꼭 오세요. 알았지? 전쟁이 나도 수업은 하고 합성함수 그래프까지 배우고 도망가자고. 알았지? 도망 못 가요? 그렇지? 나는 끌려갑니다. 니네는 도망갈 수 있겠네. 그렇지? 너도 끌려가고 너도 끌려갑니다. 알았죠? 전쟁 나면 다 끌려가요. 16세 이상 남자 다 끌려가요. 그냥 몰라. 만 16세 안 됐어? 생일 언제야? 10월 달? 그럼 다 다음 달에 전쟁 나면 가야 돼. 그럼 가면 있잖아. 그 3중가 4중가 기초 군사훈련 받고 이제 최전방에 배치됩니다. 총알바지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나는 이제 운전하러 가야 돼. 운전병이었으니까 가서. 근데 문제는 보통 그런 경우는 다 내 차 끌고 가야 돼요. 내 차도 국가에 다 반납해. 전쟁 시에 차 한 대가 아쉽고 그러면은 다 자기 차들을 막 갖다가 전쟁에 동원되고 그럽니다. 뭐 전쟁이 끝나고 이기면 뭔가 보상을 해주겠죠. 그렇죠? 여자들은 이제 도망가시면 돼요. 그렇죠? 자 84번. x가 1357인데요. x에서 x로 간답니다. x에서 x로 가는 함수 1357. 여기도 1357 이렇게 있는데 자 얘가 조건이 2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고요. 1대1 대응이 돼야 된답니다. 이게 왜 1대1 함수라고 안 물어보고 1대1 대응이라고 물어봤냐면 공역과 치역이야. 정의역이 원소의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 즉 그럼 나는 다른 곳으로 보내기만 하면 공역과 치역은 무조건 똑같아질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1대1 함수 조건 있지. 그것만 만족시키면 공역과 치역은 지가 알아서 같아져요. 알았죠? 이해돼? 다시 1대1 대응이 조건을 2개를 만족시켜야 되잖아. 1대1 함수, 두 번째는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겠지. 근데 1대1 함수가 전부 다 다른 원소로 보내야 된다는 거잖아. 얘네 4개가 요 4개의 다른 곳으로만 가면 얘네들이 어차피 다 한 번씩 선택을 받을 거니까 공역과 치역은 알아서 같아질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될 거라고. 전부 다 다른 곳으로만 보내면. 알았지? 그래서 1대1 함수라고 안 써있고 1대1 대응이라고 써져 있다 이 말이에요. 왜 1대1 대응이라고 써져 있는지. 만약에 여기 원소가 한두 개 더 있었잖아? 1대1 함수라고 써져 있었을 거야. 알았지? 왜? 전부 다 공역과 치역이 똑같게는 만들 수 없으니까요. 즉 여기가 대응인지 함수인지는 이 문제에서 얘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죠. 즉 1대1 즉 다 다른 곳으로만 보내고 F1이 F3보다 더 크면 된다 이거죠. 즉 뭔 말이냐면 얘가 도착하는 곳이 얘가 도착하는 곳보다 무조건 더 큰 숫자여야 돼.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얘도 2가지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가장 많은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봐봐. 자 그럼 1이 만약에 케이스 이렇게 나누는 거지. F1이 7이야. 얘가 이렇게 7로 갔어. 그럼 3이 갈 수 있는 곳은 몇 개예요? 그렇죠. 얘가 갈 수 있는 건 F3으로 될 수 있는 건 3가지. 나머지 F5랑 F7은 이제 얘네 둘은 세트로 묶어서 남은 2개에 2 곱하기 1 이렇게 들어가겠죠. 몇 개? 6개. 두 번째 F1이 5로 갈 때는 그럼 F3이 될 수 있는 건 몇 개예요? 자, F3이 될 수 있는 건 몇 개예요? 2개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죠. F3이 될 수 있는 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둘 중에 어딘가를 한 걸 갖고 얘네 둘은 어차피 둘 중에 하나만 가니까 나머지는 역시 2 곱하기 1 하시면 되니까 4개. 그치? 세 번째. 세 번째가 끝이죠. F1이 3으로 가버리면 F3이 될 수 있는 건 몇 개밖에 없어. 3개밖에 없고 나머지 두 개는 뭐 2 곱하기 1 될 거니까 2개 가지고 12개 이렇게 더하시면 되는데, 자, 이게 첫 번째 풀이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 풀이 봅시다. 자, 두 번째 풀이는 나는 이 조건을 먼저 만족시키고, 그렇잖아. 이 조건을 먼저 만족시키고 그 다음 1대1 대응이 되도록 나머지 원소를 대치를 시켰잖아. 그치? 자, 이번엔 1대1 대응을 먼저 만족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 이 조건을 생각을 할 거야. 알았지? 1대1 대응이 되려면 일단 그냥 아무 조건, 1대1 대응이라는 조건만 있다고 해봐. 그럼 얘는 4개, 3개, 2개, 하나 이렇게 되겠지. 그치? 즉 그냥 1대1 대응이 되는 함수가 24개가 있을 거야. 4, 3, 1 다 곱하면. 그치? 자, 그럼 24개 중에 이런 게 있을 거고요. 이 24개의 함수가 지금 벤 다이어그램이 24쌍이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거든. 얘들 지금 여기 24쌍이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 이런 케이스가 있겠지, 분명히. 그 중에 무슨 케이스도 있냐면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자세히 잘 보시면 얘네들은 1하고 3의 위치만 바꾼 거예요. 내가 오치는 똑같고요. 그치? 24개 중에 얘도 당연히 있겠지. 또 다른 그림 그리시면 1대1 대응이니까 뭐 이런 거 있으면 이 안에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치? 즉 이렇게 이 한 쌍과 이 한 쌍, 쌍끼리 짝을 지을 그 짝꿍. 즉 그럼 24개가 두 개씩 다 짝이 지어질 거거든. 왜? 5, 7은 똑같고 1, 3의 위치가 바뀐 것끼리가 짝꿍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그 두 짝꿍을 생각해보면 얘는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이 조건을 만족을 못 시켜요. 그렇죠? 즉 그 두 짝꿍 중에 만족 못 시키는 거 하나씩 지우고 나면 몇 개밖에 안 남아? 12개밖에 안 남습니다. 이해됐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게 조건이 좀 까다로워져도 막 크게 달라지지 않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봐봐. 내가 여기서 조건 하나 더 추가해 볼게. 1대1 대응이 맞고요. 5까지 한번 추가시켜 볼게요. 5까지. 요렇게 요렇게 돼야 된대요. 1대1 대응. 자, 똑같이 첫 번째처럼 문제를 풀어볼게요. 왜냐면 둘 다 답이 똑같이 나왔는지 우리 또 보기 위해서. 자, 그럼 이거 1, 3, 5가 같이 쌍으로 대응시킬 수 있는 게 이건 별로 없어. 왜냐면 이제 1을 7로 보내고 나면 그럼 3이 이제 5로 가고 나면 5가 대응될 수 있는 거 2개. 그치? 2개. 그 다음에 3이 그럼 3으로 가고 나면 5가 대응될 수 있는 거 1개. 그치? 즉 1이 7로 갈 때는 총 3개밖에 안 나오고요. 그쵸? 그 다음에 1이 5로 갈 때는 뭐 이거 말고는 더 없죠. 뭐. 그치? 이해돼?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7은 남은 원소에 가야 되니까 뭐 다른 선택권이 없어요. 즉 총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4개밖에 없죠. 즉 내가 이 조건을 먼저 생각하고 그냥 남은 7은 남은 자리에 갈 거니까 그냥 4개가 끝입니다. 알았지? 근데 자, 역시 이번에 1대1 대응부터 생각하면 그 24개 중에 있잖아. 이거는 짝꿍이 좀 많아. 이렇게 돼 있으면 7만 그대로 있고 1, 3, 5끼리 위치 바꾼 애들 전부 다 짝꿍이야. 오케이? 전부 다 그 6개가 생긴 1, 3, 5끼리 위치가 바뀌는 게 3 곱하기 2 곱하기 1 때문에 6개가 나오거든. 그 6개가 다 짝꿍인데 그 6개 중에 하나 빼고 다 조건을 만족 못 시켜. 이거를. 그치? 왜 6개 중에 7은 고정돼 있으니까 1, 3, 5를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그림을 다 아무리 그려봐도 이거 말고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없다고. 이 6개 중에. 그치? 그러니까 얘는 몇으로 나누는 거야? 6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 그러니까 4개가 나오는 거야. 알았지? 이해됐니? 이렇게 어떤 조건을 먼저 생각을 해도 대부분 이제 생각의 방향에 따라서 문제를 여러 가지로 아주 많이 풀 수 있습니다. 알았지? 그래서 이게 무조건 이 문제는 이 방법이 짱이야. 이런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똑같은 문제여도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 개수가 몇 개 없어서 진짜 말 그대로 하나씩 세는 게 왔다시 제일 빠를 때도 있고요. 이렇게 하나씩 세다가 진짜 날밤 까게 생긴 건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될 때도 있고, 다른 조건 다 똑같고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만 달라져도 풀이 방법이 달라져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를 잘하기 위해선 졸라게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것만이 답입니다.
알았죠? 내가 언젠가 우리 학기가 시작하면 어느 날 함수의 개수 뭐하는 문제를 그만큼 줄 거예요. 알았죠? 풀어오세요. 이렇게 알았지? 이거랑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고 이만큼 주고 그려오세요. 뭐 이런 것들을 좀 시킬 거예요. 자, 일단 함수의 개수까지 딱 여기 했고요. 이제 내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제 합성함수, 역함수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봅시다. 오늘 뭐 문제 진도를 막 많이 나가진 않았습니다. 여기 그 함수의 개수 이런 거 그래프 읽는 법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설명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여기 내일까지 풀어오세요. 여기 좀 풀어와봐. 이거 여기 대단원 총정리 좀 풀어오시고요. 그렇죠? 우리 숙제가 남아있는 앞부분 A단원도 그렇고 B단원도 그렇고 숙제가 남아있는 분들은 숙제부터 다 해오세요. 알았죠? 혜리야 이거 안 해야 되니까 숙제만 다 해와 돼. 알았지? 내가 스타필드 갔다가 엄마랑 맛있는 거 먹고 집에 와서 숙제만 좀 다 하자.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오늘 수업 끝! 집에 가자! 고고고고싱!